강경호 의원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해커가 있는데 이 해커가 자신이 선거 조작을 했는데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 명성을 떨칠 수가 없잖아요. 전쟁에서 승리는 했는데 그 장수의 이름은 몰라. 장비, 관우 뭐 이런 식으로 알려져야 되는데 알릴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어떤 구호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 숫자인데 이 숫자를 암호 해독하는 기법처럼 해서 하면은 이게 팔로우드 파티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그랬습니까? 아이고,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언론 때문에 그랬는지 뭐 그런 것 같은데 당시에는 언론이 그래도 우파가 좀 쥐고 있어가지고 그런 소리 나오도록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참 우파로서는 다행한 일인데 요즘에는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이 참 우파하는 것도 못해 먹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뭐 자발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우파하는 것이 참 요즘에는 골치가 너무 아픕니다. 골치가 너무 아파요. 통합당 하는 것을 요즘에 생각해봐도 통합당이 계속 좌클릭을 하려고 하잖아요. 좌클릭을 하고 중도를 얻지 못해서 이번 선거에서 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뭐 강경우파 태극기 세력이라고 할 거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의 감정이라든지 그들의 생각이라든지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어차피 그들은 선거 때만 되면 우파를 찍을 거고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중도 혹은 좌클릭 해가야 우파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통합당에서 요즘에 나오는 통합당 그거부터 바꿔야 돼. 당명부터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전에 황교안이 그랬지 않습니까? 중도표를 얻기 위해서 좌클릭을 한다고 하면서 태극기 세력을 멀리한 거잖아요. 정강훈 목사 세력하고도 마찬가지고 그 조원진이 세력도 마찬가지고 홍문종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을 다 비례대표라든지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끌어안지 않았잖아요. 끌어안지 않으면서 중도로 간다 했거든요. 중도로 간다 하면서 선거가 졌거든. 그렇게 하면은 중도로 갔기 때문에 졌다. 우파를 버렸기 때문에 졌다. 강성우파를 버렸기 때문에 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진 않고 어떻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더 좌클릭을 하지 않아서 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파를 버리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냥 간판을 바꾸든지 아예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 그냥 민주당하고 합당을 해서 일당을 해. 좌파 정당 하나를 만들어. 내가 5.18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든지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상대방이 극단적으로 지금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편으로 내가 조롱하기 위해서 5.18 전체주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표현을 제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좌클릭을 안 해서 선거에 졌다. 좌클릭을 했거든 이번에. 물론 그 통합당 내에서 더 좌클릭 돼 있는 애들은 생각하기를 더 좌클릭을 해야 되는데 더 안 해서 졌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은 언제까지 좌클릭을 해야 이길 수 있나? 언제까지 좌클릭을 해야 이길 수 있나? 민주당하고 똑같아져야 이길 수 있을까요? 저희 생각에는 전혀 반대죠. 통합당이 우클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당이 통합당의 색깔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졌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도 태극기 세력을 버리면서 강성우파를 버리면서 공천에서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우파적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공천에서 배제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도 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왜? 원래 좌클릭하는 것은 그게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 문제도 있고 복지로 퍼주니까 고무신 선거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그런 거에 현혹된다든지 혹은 현재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냥 지혜로운 국민들 같으면은 우리 세금 낸 거니까 그 돈은 이번에는 재난지원금 성격이니까 그 돈은 우리가 받는다 하더라도 표는 다른 데 찍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지혜롭게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언론을 장악해가지고 있으니까 언론에서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일종의 그거는 사실은 당할 수가 없는 거죠. 당할 수가 없는 것인데 거기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PC 문제 있잖아요. 정치적 올바름이라 해가지고 좌파에게 불리한 이야기들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는 올바르지 않다 하고 규정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규정하는 그 규정 그 놀이에 규정 프레임에 지금 우리나라 우파가 지금 넘어가 있는 거예요. 언론에서 이 PC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것이 한국형 PC라는 것은 막말이죠. 막말한다는 거지. 막말한다고 막말 프레임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사실이고 맞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막말이라 해가지고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차명진 의원이 그런 데 있어가지고 이번에 당한 측면이 있는 거죠. 한국당에서 통합당에서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들도 있어요. 이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넘어가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또 하면 답답한 이야기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민경욱 의원이 암호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팔로우드 파티라는 거죠. 파티라는 거 정당이니까 이게 이제 공산당이다 이렇게 주장을 일단은 하는 거예요. 중국 해커에 의해 가지고 선거를 개입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국 해커 중에서도 이 선거를 개입할 정도가 되면은 중국에서 뭐 최고의 해커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최고의 해커 정도가 돼서 이거를 기획을 한다고 할까요? 지금 민경욱 의원 주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일각에서 주장하기는 전번에 창원의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이런 데서 한번 이게 실험이 됐을 가능성, 실험 그때 실험적으로 해보고 이번에 본격적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설이니까 주장이니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 자체도 지금 민경욱 의원의 주장이죠. 팔로우드 파티라는 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이 사용하는 구호로 이번 선거 전산 조작에 중국의 해커가 개입했다는 그 주장과 또 한편에서는 이게 뭐 근거 없는 헛소리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자를 숫자로 만든다든지 숫자를 문자로 만들 때 코드가 있나 봐요. 저도 잘 모르는데 아스키 코드 이런 게 있나 봐요. 아스키 코드. 이게 일종의 암호 해독하는 건가 봐요. 숫자를 문자로 만든다든지 뭐 문자를 숫자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 같은데 아마 민경국 의원도 제대로 이것을 원래 알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암호라든지 암호 코드라든지 이진법 십진법 이진법 십진법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겠죠. 알 수는 있겠죠. 이진법은 0, 1로 표시가 되고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 같은 거로 예를 들어서 C 언어다 이런 데 주로 사용되는 걸로 어떤 언어에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이진법으로 컴퓨터는 O와 X밖에 인식을 못하니까 아마도 그렇게 한다. 그런 걸로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갔다 끊어졌다. 예를 들어서 코드를 꽂았다 뺐다 이것밖에 인식을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통해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언어화하는 이런 것 같은데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모르는 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참 우파하기도 어렵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배워야 되나 알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일리 있는 주장이 될지 일단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필요하겠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스테지 음악을 가지고 백워드 매스킹이라고 합니까? 백워드 마스킹이라고 합니까? 백워드 매스킹이라고 이렇게 곡을 거꾸로 틀면은 그 뭐 피가 모자라 이런 거처럼 그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더라고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제 그렇게 그거를
방식이 있잖아요. 방식, 그런 의도. 들어보면은 일리가 있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백워드 매스킹이라고. 들어보면 자세히는 안 들리지. 자세히는 안 들리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그렇지만은 백워드 매스킹이라는 그 기법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백워드 매스킹이라는 게 거꾸로 돌렸을 때. 그렇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하는 역할이 과장이 된다든지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해요. 언어라는 것이 의미가 전달이 돼야지. 그 소리가 의미가 전달이 안 되면은 그 언어가 야만이 된다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방언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내게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데 그것이 어떤 나를 움직이는 그 나를 그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저는 많이 나갔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옛날에 신상은이라는 그 분이 또 낮은 울타리 이런 데서 청소년들에게 음악이라든지 문화를 경계시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방식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의도는 좋아요. 의도는 다 좋죠. 좋지만은 그거는 조금 문화를 너무 강력하게 만드는, 문화가 강력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문화를 무섭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단을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 만드는 그런 것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주의를 해. 우리가 문화라는 것은 변해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인데 그렇게 하면 이게 문화를 아예 배제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경계하는 것은 좋지만 어느 정도 그게 너무 과장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과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백워드 매스킹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의식 구조를 점령한다든지, 베리칩에 대해서도 이런 거죠. 베리칩을 우리가 몸에 심으면은 우리가 자유의지가 빼앗기고 우리를 그 베리칩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베리칩에 대해서. 그러니까 베리칩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나갔다. 저는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하는데, 이 문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음악에 대해서. 백워드 매스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이 나가 있는. 물론 문화라는 것이 아주 위험하죠. 파괴력이라는 것이 무섭잖아요. 특별하게 또 좌파가 이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문화는 결국은 이성 코드가 아니거든요. 음악도 마찬가지잖아요. 문화라는 것은 결국은 감성 코드거든요. 우파는 조금 지성적이고 좌파는 감성적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파적인 성향이 되잖아요. 지성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성숙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좌파는 미성숙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파가 이성을 중시하잖아요. 논리라든지 합리를 중시하는데 그래서 음모론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규재 선생이라든지 조갑재 선생에 대해서, 이병태 교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은 있지만은 한편으로 일면으로 이해를 해요.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파하고 좌파하고 중요시 여기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우파가 좌파를 이기기 위해서 우파가 감성 우파가 될 수만 있다면,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파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좌클릭을 해서, 좌클릭이라는 거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리석은 우파가 되는 거죠. 어리석은 우파가 되어서 그게 좌클릭이거든요.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거창하게 말해서 국민들의 마음이지, 사실은 표를 얻기 위해서, 표를 얻어서 뭐 하려고? 자기 국회의원 하려고,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생각하면 여러분 좌클릭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뻔하잖아요. 그 길이라는 것이 베네수엘라의 길이든지 뭐 중국의 길이든지 북한의 길이든지 전 세계가 한번 경험했던 공산화의 길이라든지, 물론 모든 복지를 공산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도하는 것은 또 옳지가 않죠. 우파가 말하는 복지하고 좌파가 말하는 복지는 다르잖아요. 좌파가 말하는 복지는 평등이잖아요.
평등한 복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우파가 말하는 복지는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자유로움 속에서 경쟁을 해서 그 경쟁을 따라가지 못한다든지 그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지 전체 사회를 이퀄하게 평등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향평준화죠. 하향평준화 누굽니까? 대처입니까? 대처 수상하고 레이건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야기 주로 하는 것이 하향평준화로 가는 평준화는 안 된다. 평등은 안 된다. 그런 거지. 전체가 못 살게 되는. 그래서 빵을 10개 가진 사람도 있고 5개 가진 사람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평준화 시켜가지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고 잘 사는 사람도 더 못 살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평균해가지고 뭐 4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우파가 좌클릭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번에 선거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좌쪽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좌클릭이 많이 돼 있잖아요. 좌클릭해서 이긴다 하면 정의당이 이겨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나라 좌파라는 것은 이 지역주의하고 아주 동맹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동맹관계. 우리나라가 바뀌려고 그러면 특정한 지역에서 그냥 무조건 밀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밀어주는 거. 그런데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논리로 또 다른 특정한 지역에서 무조건 밀어주는 이런 일이 또 있어야 서로가 그 균형이 맞는데, 한쪽에서는 지역주의가 많이 깨어졌죠. 사실은 한쪽에서는 깨어졌는데 지금도 특정한 지역에서 지역주의가 강화가 됐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그러니까 좌파가 말하는 이념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 옛날 예전에 그 지역주의를 깨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지역주의가 실질적으로는 좌파 지역주의는 강화가 된 거예요. 말을 끊고 넘어가서 좀 그렇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이게 감성 우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감성 우파.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우파가 돼야 되는데, 지식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좋은데, 얻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감성적이다 보니까 문화가 창궐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아주 감성적이 되는 거예요. 감성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파가 사실은 얻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노력은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실 어렵거든요. 사실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방법은 좌클릭을 하는 거죠. 쉬운 방법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상향 평준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개동한다고 할까요? 계몽한다고 할까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주느냐, 아니면 이러한 지식들을 어떻게 확장을 시키느냐, 이 문제가 결국은 핵심인 거예요. 그렇게 못하면 지는 겁니다. 좌클릭 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좌클릭 돼 있는 정당이 있잖아요. 정당이 있는데 좌클릭 한다고 그 당을 어떻게 이깁니까? 아무리 좌클릭해도 민주당만큼 좌클릭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좌클릭 못 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좌클릭 한다고 이길 수가 있습니까? 좌클릭을 안 해서 졌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이야기죠. 중도라는 것은 가치적 중도는 없다, 신념적 중도는 없다. 그냥 스윙 보트라는 거예요. 보트라는 거는 표거든, 표. 우리가 배 타는 보트가 아니라 스윙 보트. 스윙이라는 말은 떠돌아다닌다, 흘러간다는 거거든요. 움직이는 표다 이 말이에요. 움직이는 표. 스윙 보트. 언제라도 부동표죠. 부동표. 바뀔 수 있는 표단 말이에요. 우파가 강하면은 이 스윙 포트는 우파 쪽으로 가고, 좌파가 강하면은 좌파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수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중도인 거예요. 중도.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우파가 승리했을 때, 우파가 기세등등할 때 우파 쪽에 붙어가지고 자기가 그 승리를 만끽하고자 하고, 좌파가 기세등등하면
좌파 쪽에 붙어가지고 자기가 자신이 마치 승리한 것처럼 자신의 승리는 중도의 승리는 없는 거예요. 좌파 승리가 있고 우파 승리가 있지 중도라는 것에 승리는 없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 어느 편에 붙을 것이냐 이 부동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파가 우파 색깔을 더 분명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쉽게 하면서 전달력 있게 감동을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만 이 감동에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 그것은 우파의 정체성이라든지 우파의 똑똑함, 우파의 지혜로움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파의 지식을 버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우파가 되는 것을 좌클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좌클릭. 이건 멍청한 짓이죠. 그거는 바보란 말이에요. 바보. 이번에 황교안이가 그런 바보짓을 했기 때문에 선거에 졌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는 사람들이 지금 통합당 내에 많이 있죠. 좌클릭을 더 안 해서. 그렇게 해서는 민주당을 어떻게 이깁니까? 좌파정당을 어떻게 이겨요? 좌파정당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파정당이 이겼을 때에 좌파정당들이 우리가 우클릭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생각하는 좌파정당들이 있나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파의 색깔을 분명하게 가지면서 이것을 어떻게 쉽게 설명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이죠. 마음을 움직이느냐, 이것이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참 우파하기가 요즘에는 어려워요. 민경욱 의원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민경욱 의원도 저 헷갈릴 거예요. 저 팔로우 더 파티를 설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민경욱 의원 자체도 뭐 아무 해독 정도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일단은 참 우파들이 열심히 하긴 해요. 어쨌든 민경욱 의원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해커가 있는데 이 해커가 자신이 선거 조작을 했는데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 명성을 떨칠 수가 없잖아요. 전쟁에서 승리는 했는데 그 장수의 이름은 몰라. 장비, 관우 뭐 이런 식으로 알려져야 되는데 조운이다 뭐 이리 알려져야 되는데 알릴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어떤 구호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 숫자인데 이 숫자를 암호 해독하는 기법처럼 해서 하면은 이게 팔로우 더 파티가 나온다는 거예요. 중국 정당을 따르라 뭐 이런 거, 공산당을 따르라 이런 거죠. 팔로우미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나를 따르라 이런 것처럼 팔로우 더 파티 이렇게 그 정당을 따르라. 어찌 보면 이게 백워드 매스킹하고 비슷할지 모르죠. 백워드 매스킹에서 그 옛날에 김현정입니까? 그 가수가 부른 백워드 매스킹인가 그거 보면은 김현정이 맞나 모르겠는데 어떤 가수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어떤 가수가 백워드 매스킹을 하는데 자기 테이프를 사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걸까요? 팔로우 더 파티 1번 찍으라는 이런 걸까요? 저 공산당이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잖아요. 그 당을 따르라. 백워드 매스킹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만약에 조작이라고 하면은 표를 찍는 사람들이 그렇게 찍도록 하기 위한 암시 같은 거는 필요 없는 건데, 그죠? 일단은 이게 이제 민경욱 의원의 주장입니다. 주장이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점점 어려운 설명들이 나오고, 좀 우리가 이해하기도 한편으로는 힘들기도 하고, 이 검찰 조사가 돼야 되는, 그리고 검찰이 이런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그쪽으로 공이 넘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게 민경욱 의원의 주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팔로우 더 파티 전산 숫자 배열을 찾아내가지고 이진법으로 푼 뒤에 0을 붙여서 문자로 변환시켰더니 팔로우 더 파티라는 구호가 나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배울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아도 어떤 때는 그냥 유튜브라든지 이런 뉴스들을 안 보고 싶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많아요. 저도 이게 제작을 하긴 하면서도 한 번씩 야 힘이 빠진다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아이고 말씀만 보고 그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만 하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그런 성격이 아니니까 우리가 딱 보고 정말 아니다 싶을 때는 집회하시는 분들은 또 집회를 하셔야 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일 신문인데
여기는 양측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매일신문에서는 부정선거 입증 자료다라는 주장과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것이 싸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았네요. 참 여러 가지로 어렵다 그죠? 16개 수를 이진수를 통해 문자로 변형해 보니까 followed party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띄어쓰기도 딱 해가지고 띄어쓰기가 또 돼 있는 상태고 그러네요. 검찰 조사라든지 앞으로 또 컴퓨터 분야에 또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 것이 실마리가 될지 어떨지 저희가 지켜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할까요?